당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보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 지방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입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공무원 3명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어제 수사 이후 처음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과장급 공무원인 이들 3명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관련 자료 수백 건을 무더기로 삭제하거나 이리 지시 또는 묵인한 의혹 등이 있다고 검찰에 환경단체는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 연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고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원자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안전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벌써 2차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진 발생도 있었고 이제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큰데 특히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최근 발생했던 규모 5.0의 강진으로 원전 내 정밀 부품들이 일부 손상됐을 수도 있다며 이번 고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단순한 부품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했고 지진과의 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엄격한 기준으로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이 건의 발전소 정지는 일부 단순기기, 부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자동 정지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이나 지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사고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한 번도 사고는 없었고요. 고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이 사고로 가지 않는 안전한 원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여줬고요. 특히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월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월성 3중 수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고 농도를 가정하더라도 1년에 바나나 6개 먹는 정도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험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주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원전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이번에 월성 발전소의 맥스터라고 해결료 저장 용기를 설치하는 데에 주민들이 81% 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전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것은 원전을 반대한다는 말에 반대 증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사실 외압에 의해서 솔직한 얘기가 담기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곳곳에 감사원이 하고 싶은, 감사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거기에 감사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담아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정지가 불합리하고 비합법적이다라는 의견을 담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안전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경제성이 없고 해서 정지시키고 폐쇄한다고 하는 원전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는 원자력이 있어야지만 여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은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 한 3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으셨어요? 그럼 그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요.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사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이거 뭐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도 이제까지도 뭐 원자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뭐 건설 중에 뭐 사고가 있다 이런 건 있었지만도 운전 중에 사고라는 건 아직까지 뭐 그렇고, 또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뭐 대체할 정도의 일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원전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원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호기당 한 4~500명 정도로 하면은 지금 6개 호기인데. 네. 중수로, 경수로. 예, 합쳐서 한 6개 호기인데. 예. 아마 2,5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죠? 지금 원전이 앞으로 전속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예, 원전이 안전하게 전속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전기가 남아 돌아간다고 환경단체나 떠들고 있지만 공장이 다 썼잖아요. 공장에서 전기를 안 쓰니까 남아 돌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 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가지고 전기가 남아 돈다, 원자력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전에는 왜 전기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전기가 부족했지 남아 돌질 않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서민들은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선 원자력 폐쇄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이른바 3인방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월선 원자력 폐쇄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작년 말 월선 원정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우리가 월성 1호기 개선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것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조작 주범으로 백운규 전 장관을 지목한 것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원들로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장관님의 지시다, 또 청와대에 또 보고해야 한다 라면서 월성 1호기 가동에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경제성 평가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원전에 대한 평가가 조작에 의한 것이었고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고 다른 데 객게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원전이 건설하기부터 지금 폐쇄되기까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참 지역 주민으로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배우지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갖고 지역인한테 도움이 주고 전기를 생산해갖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세외에 수출한다고 하는데 수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폐쇄를 시키고 판다 이러면 그거 세계적으로 누가 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가 생각하더라도 내 거는 안 한다 하고 판다. 그거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고, 두 번째로 뭐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고기 잡고. 그리고 여기 뭐 환경이 어떠니 저떠니 뭐 하지만은 전국에 뭐 세수민이 이런 거 뭐 나온다 근데 그 전부 다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내가 그 어떤 요번 원래도 했지만 경북대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경북대에서 그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고 이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서 그 뭐 오염이라든지 어떻게 되냐 상시로 체크하고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니 서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들이 주민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쇄시키고. 그럼 폭력이나 태양광 이런 걸 하는데 가보면 앞으로 태양광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왔다 절단 나고 폭력도 올겨 좀 태풍에 중뒤 빠지고 야단 났어요. 뭐 대책도 없이 쓱 세워갖고 어렵다.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전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기 잡는데 원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시끄럽다 해갖고 치수구, 배수구 고기 잡아갖고 많이 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원전 그 인근에 가서 원전 치수구 물 들어가는 데 거 잡고 나오는 데 잡고 1년에 그것도 2-3번씩 잡아갖고 항상 조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일대의 지역 주민들 무작위로 선출해갖고 저 8km, 20km 또 뭐 원전 이웃 이래가 토양도 채취하고 무조건 채취해갖고 그것도 하고 바다에 이거 나오는 풀 해초류도 채취하고 그 아주 그 잘 하고 있다고 그래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치권들이 자문한다. 사람을 조지는 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원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떤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주민들의 어떤 그 생각도 반영이 안 되고, 순전히 정치적인 그 입장에서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동의할 수가, 이건 여기 우리가 그 원전에 데모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막 몇 명 모으지만 몇 명 모으는 거지. 저기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감사원이 뭐 잘못됐다고 뭐 잘했나 모르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역 좀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원전에 대한 그런 그 평가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들고 일어날 텐데 코로나가 그 병 때문에 50명 모으지 마라. 몇 명 맞지 마라 이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들고 일어났지. 상황인데.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을이, 나산리,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여기서 좀 많이 떨어졌나? 20km나 울산 저 북구 같은데 저 뭐 경주 좀 이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거 살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또 뭐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 뭐 이래 하니까 우리는 그 절대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한다. 예. 알겠습니다. 스라의 어떤 그 자녀들은 몇 분? 예. 딸 둘, 아들 하나. 그럼 다 출가? 예, 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다 여기서, 잡고?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경주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전부 다 출가 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터전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좋은 그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전이 있으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넓게 보면 뭐 전기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고, 작게 보면 원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들어오고 한손 사람들과 더불어 사니까 여긴 정말 아주 참 빈촌 이런 어촌 반농 반어촌 빈약했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왔고 상가도 형성되고 모든 게 우리도 고기 잡으면 이 사람이 오니까 잘 팔리고 그럼 여러 면은 좋죠. 지금 저런 그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1호기 폐쇄, 뭐 정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몇 년 사이에 이곳의 어떤 그 경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그거 내가 앞으로 7년, 8년 있으면 여기는 싹 없어집니다. 이 말은 아주 빈곤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월성 1, 2, 3, 4, 5기가 7년이나 8년 하면 문재인 정치들 하나 섭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저기에 있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는 모두 싹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여기 조성대 태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해봐도 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그냥 사람 사는 곳이 안 되겠네요. 지금 한손이 지금 해버리면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든 저걸 뭐 해야 되는데 저기 이제 문재인 정치처럼 막 잘 때로 돈도 막 소문에 하면 몇천억 이어갖고 리모델링 해놨는 것도 막 쓰잡고 있는 것도 빨리 세운다 그거 초조하고 불안하지. 초조하고 불안해 지역 주민이. 자, 그럼 부탁합시다.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네. 이게요. 네. 이게 이래 막 이제 끝나고 하지만 한마디로 뭐 정치 있는 하는 사람 때려지고 싶어. 그렇죠. 아니 무슨 대책도 없이 자 4개가 써버리면요. 자 포치를 4개 써버리면 여기는 저 위에 있는 사택 싹 없어져 버려요. 한 사람도 없어져요. 사택이 여기 어디 있다면서요? 요 뒤에 있는 사택이 있는 사택 없어져 버려요. 네. 없어져 버리면 자 뭐 왜 되겠습니까? 사람 없지요. 없으면 여기 우리 같은 고기 잡는 사람도 안 팔리죠. 또 상가하는 사람들 안 되지요. 이건 그럼 여기 뭐 어떤 게 저기 없으면 이 지역 주민 있으면 요만한 걸 하나 공장을 짓든지 뭐 도움이 되는 건 안 하고 무조건 세례 맞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곳에서 3남매를 키워온 가장으로서 원전을 통해 받은 혜택이 고맙기만 하다. 하지만 원전이 불안해서가 아닌 정치꾼들의 정치적 논리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마음이다. 지난 세월 살아온 것처럼 또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되어야 하기에. 날은 어둑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근에서 식당을 하시는 주민을 더 만나본다.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 원전은 계속 유지가 돼야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뭐 폐쇄한다는 그런 말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고요. 또 여기 발전소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막 방사능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해도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 여기 지금 음식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동안 하셨어요? 음식점 하시는 여기서 20년 넘게 했고 대본에서 10년 넘게 했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만 20년 넘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예, 국가적인 손실이라든가 이 대체 에너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발전을 한다 해도 그 뭐 불타고 난리 나고 안 그랬습니까? 네네. 그래도 뭐 여지까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발전소 소장님이나 뭐 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막 가장 저희 아들도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들 얘기라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지금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게 원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월성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비록 합창은 업체지만 몸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1, 2, 3편을 통해 만나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원전에 대한 불안이나 불필요나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최근
나훈아 씨의 노랫말 중에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가사가 있어 현재 처한 우리나라를 풍자한 노래가 아니냐는 해석들이 분분한데, 세상이 왜 이래라는 말과 같이 원전 폐쇄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문재인이 왜 이래? 라는 의문의 꼬리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의 일부를 전 국회의원이셨던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의 고문이신 곽성문 전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듯도 하겠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17년 여름에 상당히 전력 비상이 막 걸리고 했지 않습니까? 원자로 하나 세우고 2개 세우고 하면은 이 전력 비상 걸린다는 거 다 알면서 갑자기 태양광 발전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 국토에 막 야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라는 산은 다 깎아가지고 막 태양광이 들어왔는데, 작년 올해 태풍에 그냥 태양광 그 패널들이 막 날아가갖고 전지판이 날아가서 그냥 엉망이 되고, 농산물은 작황도 엉망이 돼버리고 지금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북한과의 문제.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일체 안 다루는데. 자, 이제 제가 사실은 핵과학 기술자도 아니고 이공계도 아니고요. 더구나 핵융합 발전을 어떻게 압니까마는 막 언론 있던 가락으로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산자위원으로 제가 한수원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성 1, 2, 3, 4호기가 있고 여기에서 플루토늄이 나오고, 플루토늄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벌써 재처리되어 있는 게. 근데 감시를 철저히 받습니다. IAEA라든가 미국 쪽으로부터 매년 그거 보고해야 되고, 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사용된 폐연료봉이 나올 때 국제 감시단에 와갖고 확인해가지고 가서 집어넣고 다 보면, 제가 실제 그 영광 국회의원 때 국정감사 때 그 한수원 본부가 그 당시에 영광, 지금은 한수원 본부가 경주로 옮겼습니다. 그죠? 왜냐, 그쪽에 이제 저준위 폐기물 그 처리장이 들어가면서 거의 다 혜택으로 옮겼는데, 행보에 갔는데 그 냉각로에까지 갔습니다. 저 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막 들어가니까 추워요. 막 영하 바깥 뭐 안에 그 영하 몇십 도의 그 영하 그 물 속에 연료봉이 있는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야지. 우리는 핵무기 전혀 안 만들고 북한만 핵무기를 갖도록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실질적인 제스처로 1호기를 빨리 없애는 걸로 뭐가 보여. 그러니까 이게 북한한테 지금 중국한테 우리는 핵무장 안 하겠다 완전히. 우리는 핵에 대해서 너희들한테만 우회권을 주겠다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몸짓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복리, 민복, 뭐 국가 경제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저놈 하나는 내가 없애야지 되겠지.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지금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끝내버리면 이제 감사원은 할 일 없죠. 공무원인 줄 전부 다 뭐 상부지시를 했다 그러면 처벌도 못하는. 그러고 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비대칭 전력에 북한 우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말하자면 북한을 쳐다보고 중국을 쳐다보는 제스처로서 이거를 시행했던 거 아니냐. 이건 지극히 이게 문제인 개인의 어떤 고집에, 개인의 어떤 욕심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이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성문 전 의원께서는 중국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곽성문 전 의원과의 인터뷰 후에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월선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된 것입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1차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인 5월 26일 직전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새 원전 건설은 없다라고 했지만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것으로 검토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 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 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드로 갑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여진 모두 10건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이런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지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 많이 속아왔고 분노해 왔습니다. 감사원에 월성원전 조작 보고에 대한 검찰의 관계자 고소가 있었고, 수사 촉구를 위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기자회견이 대전지검에서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교연합은 전국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여 회원으로 설립된 순수 애국시민단체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앞장서서 각종 집회와 대국민 계몽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지난 26일에는 부당하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조치에 관련된 백운규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6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고발장이 지금 대전지검에 배당되어 다른 고발장과 함께 병합되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께 손해를 끼쳤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당연히 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 창출 산업이고 국민소득 5만 불, 10만 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 앞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원전 산업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편승하여 불법적으로 원전 파괴 공작에 동조한 범죄자는 끝까지 색출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마땅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님들,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0여 년간 현장에서 근무했고 원자력 발전 1세대 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월성 1호기의 영구 폐쇄 얘기를 듣고 도저히 우려를 참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또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이젠 진실이 다 밝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월성 1호기 탈원전의 주모자는 청와대에 있다. 그것도 청와대에 있는 고위 참모들과 산업자원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들이 모두 공모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산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울 3사억의 공사 즉시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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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성명서를 전달하러 민원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또 공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 기자회견은 있어요. 네. 접수했다는 접수증. 걱정 없고 저희 드릴게요. 바로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사진
문재인 정권의 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반드시 규탄하고 우리 지금 다 쓰러져가는 원전을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원전 건설을 30년 동안 한 원전 건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원전에 대한 이런 진실을 잘 알고 애착이 많습니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세월호와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 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이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